미스터 마켓을 한번 가볼까요? 네. 자, 헤드라인을 주십시오. 네. 미 금융 불안한 지금이 기회. 위안화 영토 넓히는 중. 저 중은 중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안화 넓히는 중이라는 뜻이. 아, 넓히는 중 이야기로. 예. 근데 아까 그 우리 권 팀장께서 미국의 반응이 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옛날에는 뭐 사우디가 뭐 도발한다 그러면 막 큰 소리 쳤는데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그 기간 동안에 중국이 굉장히 열심히 달려온 거야. 아, 뭐 사우디도 가고 뭐 저 러시아도 가고 이란도 가고 막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저 옛날에 골목이 동네나 학교에서 짱 먹고 있다가도 그 애들이 이렇게 같이 몰려다니고 그러면은 약간 의식이 좀 되거든. 그런 느낌이 있고 쟤네들이 손에 뭐 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면 내가 약간 주저되잖아요. 그게 뭐냐? 커런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게 위안화 영토라는 게 뭐 지금 뭐 진짜 국경을 넓히고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페트로 달러를 대체할 페트로 위안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 그래서 저 친구들이 페트로 위안으로 그러니까 위안화 결제를 자꾸 한다. 그러면 사실 이제 미국이 막 뭐 항공모함 보내고 뭐 비행기 해가지고 폭격하고 그래가지고 사우디를 그 압력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달러를 가지고 흔들어댈 수 있다는 건데 그 달러의 위상이나 비중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면 사실 미국이 좀 쫄릴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그 차트를 하나 보여주시면 서울경제에서 굉장히 좋은 차트를 하나 만들어놨던데 세계 중앙은 외환 보유액 달러 위안화 비중이에요. 저게 2019년도에 우리나 한국은행을 비롯한 세계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는 외화 자산 중에 외화 보유 중에 달러가 60.8%였는데 지금 58.8. 저게 예를 들면 저거 준 거 가지고 뭘 그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게 어마어마한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 기간 중에 위안화는 1.9에서 2.8%가 늘었어요. 저거 차이 엄청 나긴 하죠. 오른쪽으로 좀 보여주시면 세계 외환 상품 시장 결제 통화 비중이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이 결국 이제 호주를 제치고 이제 5번째 나라로 들어왔어요. 저것도 역시 저 5등인데 뭘 그래. 근데 저 위에 있는 거는 이른바 기축 통화와 그쵸. 기축 통화에 준하는 통화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비중이 88, 30, 16, 12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비중이잖아요, 비중. 그러게요. 단위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니면 중복이 가능한 비중인가? 저거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러실래요? 네. 정프로 그냥 안 넘어갑니다, 이제. 오늘 유난히 예리하신데요. 아니 저거는 좀 제가 준비를 좀 소홀했다. 솔직히 인정할까 이제. 자, 그래서 어쨌든 위안화가 저렇게 이제 네. 호주를 제치고 선진국 통화를 하나 제쳤다는 거죠. 네.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통화별 국제 결제 비중인데 이게 달러, 유로, 파운드, 위완, 그 다음에 이엔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유로라는 건 사실 뭐 유럽 지역의 대부분 나라들이 통용되는 거니까 네. 영내 결제는 다 유로로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걸 감안하면 사실 유로가 굉장히 커져 보이는 거고 네. 파운드는 이제 사실 뭐 지는 통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위안화가 부상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현격한 차이지만 어쨌든 신흥국 통화인 굉장히 신흥국 통화가 가지는 게 굉장히 그 변동성이 큰 데다가 사실 불안정성 을 특징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위안화는 사실 약간 그런 측면에서 벗어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완전 시장 환율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인민은행 컨트롤하는데 그 레인지가 사실 우리나라 원화에 비해서 상당히 낮죠. 그렇죠. 다른 신흥국 통화에 비해서 그 변동성의 어떤 폭 자체는 작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이게 거죠? 통용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이 워낙에 큰 수입 수출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예를 들면 이란에서 원유를 수입하면서 달러를 결제하려고 그러면 달러의 상황에서 내 고민이 있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원유 대금으로 위안화를 주고 그러면 당신네들 중국산 뭐 신발이라든지 뭐 의류라든지 이런 거 다 사갈 걸? 그거 내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사실 달러를 결제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지금까지는 이른바 페트로 달러라는 것, 모든 산유국이 다 달러 결제를 원했던 그것 때문에 막혀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외신을 보면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위안화 사용을 늘리는 협약
예. 그러니까 중국과 신흥국 간의 협약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브라질과 양국 간 무역 거래에서 달러가 아닌 서로의 통화를 쓰기로 합의를 하고 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스위프트 대신 CIPS를 이용하기로 했다. 중요하죠. 스위프트가 뭐예요? 국제 뭐 결제 그렇죠. 시스템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결제 시스템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러시아를 제재할 때 스위프트에서 아 맞아요. 배제해 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결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외국에 뭐 돈 보내고 이럴 때 다 스위프트 시스템을 쓰는 건데 예. 그거 하지 않고 CIPS라는 거를 이용하기로 이건 중국 했다라는 거예요? 거예요. 중국 거죠. 예. 예. 그래서 지난달에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기업이죠. 아람코 이게 빈살만 거잖아요. 네. 이게 중국 정유회사 룽성 석유화학 지분의 10%를 샀는데 예. 위안화로 이렇게 매수한다는 예. 거예요. 예. 달러를 주지 않고 위안화 줄 테니까 너네 주식 줘. 네네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세계 각국에 대한 구제 금융도 늘리고 있고 뭐 중국이 뭐 1대1로라는 게 요즘 많이 퇴색돼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계속하고 있고 2021년 긴급 대출의 90%를 위안화로 내줬다는 거예요. 신흥국에 문제가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여기 예. 긴급 대출해줄 때 위안화로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1년부터 아프리카의 대외 위안화 센터를 세워서 현지 금융기관에 100억 달러 규모의 신용융자를 제공. 그러니까 위안화를 계속 그 신흥국 쪽에 사용의 빈도수를 넓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이 1974년도부터 페트로달러,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때 이제 그 중동 전쟁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정권 그 왕조의 안위를 보장해주면서 강제한 게 원유 수출 때 달러만 받으라. 그때부터 이제 페트로달러가 시작이 된 건데, 근데 이제 작년 12월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수도가 어디입니까? 리야드에서 이제 중국 걸프 협력 회의가 있었는데 중국과 그 걸프 연안 산유국들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사우디가 호응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연설했냐면 원유와 천연가스 위안화 결제를 추진해야 되면서 현재 전 세계 유전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는 이미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페트로 위안이라는 게 그냥 가상의 어떤 시나리오가 아니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만약에 미국이 금융위기 같은 것들이 한번 왔다. 예. 그러면 이제 달러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여지가 더 생긴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면은 우리가 금융위기 때 뭐 물론 중국의 역할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근데 중국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일본도 많이 역할을 하고 그래서 미국이 금융위기가 됐을 때 전 세계를 그 공포에서 벗어나게 한 건 국제 간 공조란 말이에요. 그렇죠. 공조. 그런데 미국이 지금 그런 국제 간 공조에 대해서 기대할 바가 없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SVB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뱅크런이 계속되고 미국의 재정이 불안해지고 해서 무슨 위기가 오면은 그때는 공조가 아니라 중국의 페트로 위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다. 네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스위프트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이 CIPS라는 건데 이 이용 금액이 작년 한 해에 96조 7천억 위안이었는데 이게 14조 1천억 달러였는데 전년보다 21.4%. 물론 스위프트에 비하면 아직도 세 발의 피 미미하죠. 정도예요. 근데 이 성장의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주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에 60.8%에서 지난해 4분기에 58.4%로 감소했지만 위안화는 더블을 지켰어요. 물론 이제 단단히 숫자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위안화의 확장과 미국의 긴장이 초래할 거는 분명해요.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가고 외교, 군사, 안보적으로 가고 네. 우리가 걱정하는 아시아 권역의 양안 간의 굉장히 그 긴박한 갈등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은 아까도 블룸버그를 제가 아침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우디가 저렇게 나가고 있는데 바이든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내년이 선거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럼 내년 선거 국면에서 뭐 강원 양면책을 다 쓸 수 있겠지만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항상 쓰는 방법이거든요. 밖을 때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안에 뭔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사우디의 그 마이웨이와 더불어서 러시아 중국과의 어떤 연대는 위안화의 확장과 더불어서 미국을 굉장히 불편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굉장히 선택의 기로 협지로 몰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갑니다. 우리 페트로 원화는 안 되겠죠? 안 되죠, 잘. 우리 말을 또 듣면서 들어오라. 되면 얼마 좋아요. 될 수도 있지 모르게 네. 절대 안 되는 거죠. 잘 안 되고 우리는 그 대신 FTA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스왑, 통화 사업 같은 스와프 거. 그걸 많이 하는 정도로 네. 대응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점점 넓혀가는 중국의 위안화. 과연 또 미국과 어떻게 충돌할지 그 충돌의 물리적 충돌까지 혹시 될지 안 될지 걱정이 좀 커지는 네. 2023년이 아닌가.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네. 자, 우리 권순희 팀장님도 없어지겠습니다. 없는 게 제일 좋다고 아이 하시죠. 무슨 말씀이세요? SML 또 오세요. 네, 이따 봬요. 예, 이따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